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프 넘버원 오토미노입니다. 이번에는 4월에 좀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경매 매물 물건 한 3건 정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치는 제가 김포 위주로 일단은 좀 봤고요. 그래서 요 3건 2개는 토지고 하나는 공장인데 요거는 이제 각각 조금 내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하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2018-75724 물건인데요. 토지입니다. 요거는 매물이 너무 싸서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봤고요. 특별히 어떤 뭐 호재나 이런 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가격이 너무 싸서 일단 좀 그랬습니다. 위치는 월곶에 있는 임야인데요.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맹지로 이렇게 좀 돼 있다가 보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사실은 살짝 사진들 보시면은 이거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하간 가격이 일단은 저기에서 그렇고 그래도 주변에 보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가 이제 면지역이잖아요. 면지역일 경우에는 그 도로가 현황도로도 또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씩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최근에 그 농림지역에 지금 또 단독주택이 또 가능하게끔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분묘가 있고 이 분묘가 있으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성립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 분묘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분묘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쉬워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19억에서 가다가 쭉 떨어져서 물론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19억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24%까지 떨어져 있어서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물건에 권리사항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냥 보시게 되면 권리 분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근저당 설정되고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은 다 소멸된다. 그래서 근저당 이전, 말소 기준이라고 그러죠.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 이전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되고 바로 근저당 설정이 돼서 대부분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묘가 몇 개 있다라고 하는 분묘 기지권은 성립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예상 그럼 얼마에 입찰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소유자가 이 건을 2010년도에 이거를 얼마에 샀어요? 7억 8천에 샀어요. 그래서 2010년에 7억 8천에 산 거를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4억 6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건 최저가지만 해서 아마도 이거가 4억 6천까지 떨어져서 이게 얼마나 지금 하는 게 좋을까? 이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높게 생각했을까? 이때는 2010년도에 감정가가 11억밖에 안 됐는데 거의 8억에 샀거든요. 거의 70%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4%까지 떨어진 상태라 현재 이걸 얼마 정도에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필지는 아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뭔가 개발에 따라서 개발지가 되면 지가가 오를 확률이 있지 않을까. 왜? 너무 일단 낮으니까. 현재 지금 보면 4억 한 7천 정도에 만약에 최저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가는 주변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보고 그다음에 사실 낙찰 사례나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들은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맹지인데다가 뭐 임야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감안했을 때 보통은 보통 맹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분 이런 거는 보통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감정가 대비 한 30% 정도 그 이하로 가는 게 일단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왜? 단기적으로는 뭔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한 5억 8천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요. 이게 평당 지금 현재 보면은 면적이 15,000평이거든요. 15,000평에 이게 4만 원 하면은 이제 한 6억 되는 거예요. 근데 4만 원도 안 되는 토지가 나중에 이게 얼마만큼 될 건지 주변에 그리고 또 평당 4만 원짜리 토지가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은
넘사벽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도로를 사용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마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부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토지가는 이게 뭐 지금 1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이 아니고요. 몇십만 원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다만 단기는 안 되고 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뽑은 이유가 물론 가격이 좀 싼 것도 있고요. 이거는 주변에 나름 호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호재가 있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대곳, 여기가 지금 보시면 대곳 IC가 있고요. 대곳 IC에서 나와서 여기 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있는 송마리 쪽에 있는 지금 공장이에요. 공장도 660평이면 나름 괜찮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660이면 40% 지으면은 6420대 6424니까 한 250평 이상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건데 이게 쭉 보다 보니 매각이 13억이 됐다가 미납이 됐네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는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상지가 여기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여기가 환경재생복합단지라고 이게 지금 한 150만 평이나 돼요. 이 150만 평 되는 환경재생복합단지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공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던 이런 애들이 다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당연히 집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나중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얘가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계획단지하고 그냥 그 자생적으로 생긴 일반 산업 자생적으로 생긴 일반 공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가 분명히 뭐 한 1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평당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얘가 워낙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가격도 똑같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얘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가 매매 수요가 가격도 오르고 오를 거고 얘가 준공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같이 정비가 되면서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고 요거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서 다만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건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건 권리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바로 근저당이 설정돼서 사실 특이사항은 크게 없고요. 대부분 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임차 보증금이 얼마예요? 1,500에 월 15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론 이게 인수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인들은 월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대부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 받고 가서도 이거를 뭐 인수한다기보다는 이게 거꾸로 이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안 냈다면 이 부분을 또 월세를 또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크게 무리가 없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별도의 지금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보면 감정평가서 상에서는 이거는 임차인 소유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실제로 유치권 여기가 지금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유치권이 어떤 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사대금도 기재하지 않고 하는 걸 봐서는 그냥 신고했던 어떤 유치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뭐 확인은 하셔야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일단 현장을 가본 건 아니고 물건만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얼마로 봐야 되는가? 왜 지난번에 13억에는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근처에서 이제 송마리 쪽에 최근에 보니까 거래가가 한 150만 원 토지가 지금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9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토지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6억 4천 정도에 3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평당 그럼 100만 원 미만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례가 이 정도 돼 있고, 최근에 10년 동안 사례를 이렇게 봤더니 여기 송마리예요. 송마리의 토지를 10년 동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농림지역 그 초록색이 그렇고 파란색이 관리지역인데, 요것들이 보면 주로 요 150만 원 요 선에 이렇게 쭉 많이들 가 있어서 한 150만 원 정도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입찰가는 일단 한 150만 정도로 생각했을 때 아까 660평이니까 한 9억 정도, 9억 내외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장에서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산업 폐기물이에요. 이 산업 폐기물 얼마만큼이 있는지 했을 때 만약 있다면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개발이 되면 요거가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분석이었고, 만약에 환경에서 복합단지를 감안을 하면 그 다음에 알파는 이거는 낙찰받는 사람이 덤으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건 토지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림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하고 잘 맞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하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격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면 한번 좀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대구 대명리에 있는 땅인데요. 땅이 지금 보면 기호 1번, 기호 2번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이 지금 요 땅이고요. 2번이 지금 요쪽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근데 소유자 같은데 왜 굳이 두 개로 잘랐을까 하는 게 조금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또 뭔가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 땅들은 특징이 뭐냐면 농림지역이면서 보존산지, 임업용 산지예요. 근데 농림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 제가 일반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찍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계법에 어떤 게 있냐면 농림지역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이거나 보존산지, 초지 이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법, 그 다음에 초지는 초지법 적용을 받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산지관리법에 해당되는 규정에서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 일반 공장이 가능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세한 거는 요 내용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농림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 땅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땅이 지금 여기까지가 요게 기호 1번이에요. 요 아래가 기호 2번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땅 누가 보더라도 기호 1번은 어때요? 지금 맹지죠, 맹지. 기호 2번은 이렇게 도로에 접해갖고 이제 올라와서 도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맹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나왔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얘도 하고 얘도 맹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마도 이 땅을 이 사람이 그래서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좀 같이 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요 기호 2번에 여기에 건축 허가가 있어요. 공장 허가가 나 있대요. 공장 허가가 있다는 거는, 이게 공장 허가가 살아있다면 그 공장 허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공장, 이 일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하는 공장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장이잖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다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하거나 관리계획 변경, 그 다음에 그 재정비할 때 5년마다 재정비 하거든요. 그때 얘가 계획관리로 변경됐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건축허가가 살아있고 공장을 짓게 되면 얘도 나중에는 계획관리로 변경이 된다. 공장 허가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여기도 계획관리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보시면 뭐냐, 요거 지금 기호 1번이라고 하는 게 면적이 4,000평이나 돼요. 여기가 지금 한 900평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900평이라 하더라도 여기 도로 빼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뭐 한 700평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4,000평인데 이 4,000평 중에 일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도로가 생기면, 그러면 도로가 생기고 하니까 여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뭔가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권리 분석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말소가 된다. 그런데 뭐가 있다? 구분지상권. 이게 뭐지? 송전선 때문에 한전에 설정한 거예요. 요거는 인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상 입찰가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일단 최초 감정가는 12억 2천에 9억 8천에 해서 합의 22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가가 두 개 합쳤을 때 5억 3천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보느냐? 따로 보느냐? 어차피 지금 이거는 기호 1, 기호 2가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따로 보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지? 하고 실거래 사례를 봤더니 기호 1 같은 경우는 2012년에 3억 4천, 2020년에 3억 6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기호 1은 한 3억 이하로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맹지예요, 맹지. 그러면 얘는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얘랑 같이 가지 않으면 거꾸로 이 앞에 공장, 얘랑 어떻게 붙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를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호 1은 3억 이하지만 일단 기호 2가 먼저 기호 2를 확보를 한다면 기호 1은 그 다음에 쉽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기호 2가 건축이 아까 공장 허가가 살아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않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만약에 허가가 살아있다면 이거보다 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지역에 농림 지역이면서 임야인 것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30%대부터 135%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예상 입찰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는 농림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장 허가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호 1과 기호 2를 동시에 가져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요것을 하나씩 짚어보신다면 아마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4월에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그런 경매 물건 한 번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거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